네, 7번 보시면 아주 특이한 이름의 그 음식점 얘기입니다. 갑은 대전시 중구 대웅동 선화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지하상가의 61호 점포를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1994년 9월 9일부터 바로 그 집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중 1995년 3월 7일 위 점포와 연접한 62호 점포를 정으로부터 임차한 후 1997년 2월 13일 대전시 중구청장 을에게 위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소를 기존의 61호 점포에서 61호, 62호 점포로 확정하겠다는 취지의 일반 음식점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런 이 사건 지하상가는 지하도로로서 통행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하상가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하상가에 설치되는 매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갑이 확장 신청한 62호 점포는 지정 업종이 서점으로서 갑이 하고자 하는 일반 음식점과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반려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위 일반 음식점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상가인데 바로 그 집이라는 이름의 지하상가인데 이 지하상가가 장사가 잘 된 겁니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옆에 있던 점포는 서점인데 서점이 장사가 안 된 겁니다. 문을 닫았죠. 그래가지고 그 문을 닫은 서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점의 범위를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서점 자리까지 음식점이 들어서면은 지하상가에 뭐 음식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면은 좀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뭐 불편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걸 허가를 해주지 않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 해설에서 보시면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1번입니다. 해설의 1번.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해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 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2번에 보시면 지하도로 대기오염의 심화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이유로 지하도로가 설치된 지하상가 내에 점포 일반 음식점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거부할 수 있다는 원심을 파기했으니까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는 얘기입니다. 7-1번 보시면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공익적 요소를 감안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규정되어 있는 제한사유 외에는 별도의 제한사유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가 임의로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허가받기 쉬운 게 일반 음식점인데 일반 음식점도 허가를 안 해주면은 뭐 딴 거는 뭐 더 못하겠죠. 7-2번 판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재량행위로 판단하였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8번 갑은 병이 1985년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지인구청장 을로부터 식품 적객 영업 허가를 받아 부산진구 부전동에 하버드라는 이름으로 경영하던 무도 음식점인 디스코텍의 디스코텍 이름이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디스코텍에 관하여 1990년 1월 3일 명의 변경하여 영업을 하여오다가 여기까지는 뭐 사실관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1990년 10월 15일 미성년자인 김상진 외 6명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여기서도 실명이 나오는데 실명을 빼야겠죠. 출입시켰음을 이유로 부산진구청장 을로부터 같은 달 19, 30일간 영업을 정지하고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고 60만 원 맞죠? 60만 원을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18일 미성년자 3명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26일 60일간 영업을 정지하고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받는 처분을 받았는데도 1991년 1월 27일 미성년자인 김정철 외 4명을 출입시켰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31조 58조 그 시행규칙 53조
별표 3, 15가 5에 의하여 같은 해 5월 24일 피고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가 출입하면 안 되는 업소인데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이나 걸렸죠. 3번이나 걸려서 3번째는 영업허가를 취소를 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과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과할까요 아닐까요? 3번쯤 걸렸으면 뭐 이 사람 또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해설에 잠깐 보시면 위 김정철은 3번째 걸린 사람입니다. 3번째 걸렸을 때 그 미성년자입니다. 위 김정철은 1991년 1월 27일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는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김정철은 1974년 7월 7일생으로서 위 업체에 출입할 당시 만 16세 6개월에 불과했다면 겨울철이고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체위가 향상되고 교복이 자율화되어 두터운 옷을 입고 있으면 외관상 미성년자인지 쉽사리 구별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김정철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이해나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1개월 만에 다시 만 17세도 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행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아예 확인도 안 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뭐 가짜 주민증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그나마 이제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했던 얘기죠. 관련 기출 8-1번에 보시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이해나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1개월 만에 다시 만 17세도 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행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9번 갑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약국 감시단이 2005년 8월 5일 위 약국을 지도 감시하는 과정에서 200정 단위 마그밀 포장이 개봉된 채 130종만 들어있는 상태로 일반 판매되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사법 제39조 위반으로 이를 적발하였다.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장 을은 2005년 8월 16일 갑에게 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69조 1항 3호 2항 약사법 시행규칙 89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가 2005년 9월 30일 약사법 71조의 3, 1항 2항 약사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855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855만 원 뭐 적은 돈 아니죠. 2005년이라고 해도 적은 돈 아니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약사가 원래 약국에서 여러분들 요즘은 약국에서 임의 조제가 안 되죠. 전부 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약국에서 약을 낱개로 팔 수 있게 허용을 한다면은 사실상 임의 조제가 허용이 돼버리죠. 낱개로 팔 수 있게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약국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약국이 있고 B 약국이 있다. 그럼 A 약국에 가서는 물어보는 겁니다. A 약국하고 B 약국하고 친구다 그러면은 A 약국에 가서 뭐 약을 조제하고 싶은데 뭐 조제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건데 어디가 아프신데요? 물어보면은 뭐 이렇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뭐 이런 약 쓰면 되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옆에 약국 가보세요. 그럼 옆에 약국 가죠. 무슨 약 2정, 무슨 약 2정 뭐 그렇게 해서 달라 그러면은 사실상 임의 조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낫게로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 일반 그 시민들 대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나왔는데 약국에 원래 통 단위로만 팔게 돼 있는 약이 개봉이 돼 가지고 그 열알 단위로 정 단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통 단위로 판매되는 거 이미 판매를 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처음에는 영업정지 15일 했다가 그거에 가름하는 과징금 855만 원을 매긴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3번에 보시면 위 사안의 과징금 부과 처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이런 게 뭐 사정이 있었습니다 막 하고 이래 하나하나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은 모든 약국에서 그래 버리겠죠. 모든 약국에서 모든 약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상의 약국의 임의 조제가 허용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건 엄격하게 봐가지고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855만 원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약사는 과징금 855만 원에다가 변호사 비용도 몇백만 썼겠죠.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9-1번
판례에 의하면 약사의 의약품 개봉 판매 행위는 약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구 약사 법례에 근거한 10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85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정된다. 정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10번 갑은 1997년 6월 28일 굶주린 북한 어린이를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의약품을 모아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갑은 1997년 7월 18일 내무부 장관, 현행 행정자치부 장관이죠. 다음에 의뢰계, 행정자치부 장관 의뢰계, 모집 목적, 북한 지역에서의 식량 기근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전염성 질환 및 기아 관련 질환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구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을 지원하려 함. 모집지역, 전국, 모집 방법, 시민들로부터 가두모금과 모금계좌로의 온라인 입금, 제약회사와 약국들로부터 의약품 형품을 기부받음, 주식회사 한국통신의 후원하에 자동응답 지원화 모금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한 통화마다 2,000원씩 자동모금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런 국민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어 온 준조세 폐해를 근절하고 최근에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일관성 있게 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7년 7월 29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 사안의 가능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1997년 당시에 이때 당시에 북한이 상당히 어려울 때죠.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해가지고 북한 식량난이 제일 심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쌀이 남아돈다 그럴 때고 그때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이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 걱정하던 때고 쌀 과자 만들어 먹자 떡볶이 먹자 이런 거 홍보하고 그럴 때인데 쌀 남아도니까 이런 거 북한에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북한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어째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허가를 안 한 겁니다. 이때 YS 정권 당시에 허가를 안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 사안의 기부금품 모집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닙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거 단체 만들어가지고 기부금품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몇조 원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죠. 기껏해야 몇십억, 아무리 모여도 100억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요. 그거 모아가지고 북한에 쌀 보내고 약품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거를 국내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반대할 이유는 없죠, 사실. 관련 기출 10-1번 보시면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 이때 경제가 어렵긴 어려웠나 봅니다. IMF 직전이죠. IMF 사태 직전입니다. 경제난 극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급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 아마 기본 강의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길게 보는 게 좋은 자료들은 길게 보고 짧게 그냥 일반적 법리만 보는 게 좋은 자료들은 또 일반적 법리만 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아마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행정법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행정법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일단 동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행정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행정법 재미가 없으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의욕을 고취시킨 다음에 이제 함께 열심히 해서 출제 경향 이런 것들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경향에 맞춰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